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제야 보호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2주차 2교시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2교시 청소년 문제의 개념과 범죄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목차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관련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 문제에 관해서 학습할 건데요.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 청소년 문제의 개념, 네 번째 청소년 문제의 범주, 다섯 번째로 청소년 문제의 특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관련한 검토 사항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제의 개념적인 논란은 청소년 문제에서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문제가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 즉 자, 이상적인 상태에 비춰볼 때 이제 부족한 상태를 원하는데요. 자, 이상적으로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현재 60점이다. 그러면은 40점이 이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수량적으로 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된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 즉 욕구 불만인 상태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 문제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는 이 부분도 뭐 문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러한 내적 문제보다는 다음에서 말하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볼까요? 어, 자, 문제로 인해 어떠한 문제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느낄 수 있는 질서, 가치관 등이 위협받게 되고 사회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하기 위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뭐 가출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반사회적으로 표현된 공격성과 같은 사회의 질서나 가치관을 위협하는 요소.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바람직한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행동들이라고 여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청소년 문제라 한다. 그래서 뭐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문제로 볼 것인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문제로 볼까 했을 때, 자,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는 즉 욕구 불만인 상태는 이제 내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뭐 절도라든지 반사회적인 그 범죄 행동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못한 상태, 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번 학기 우리는 바람직한 못한 상태를 청소년 문제로 어, 문제의 문제 또는 문제 행동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문제의 개념은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리 규정한다.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 혹은 이제 부모나 교사, 청소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 문제가 되지만은 청소년들 자신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죠. 인터넷을 뭐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 했을 경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독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건데 뭐 부모나 교사 또는 청소년 지도자 뭐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규정할 때 규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규정이 달리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성인적 관점에서 문제라 하는 것이 전제됐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경우 성인들이 규정하고 성인들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개념 정의가 된다는 거. 이런 시각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 문제를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선도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인적 관점에서 문제가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자, 네 번째, 청소년 문제 개념적 논의와 관련하여서 검토해야 될 사항. 네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행위자의 연령과 성별, 사회 문화권의 간섭과 가치 및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폭주를 즐기고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 앞에서까지 이제 흡연을 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음주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 즉 지비행으로 여기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청소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사회의 어떤 뭐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인 간섭과 가치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달리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 내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모두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청소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사회 문제, 자, 문제라는 것은 이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문제라고 여겨야 되는데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내적 문제, 어떤 심리적인 거, 뭐 정신적인 문제도 청소년 문제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회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더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문제 이제 개념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제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 문제는 문제 행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청소년 비행 또는 일탈 행동이라고 같은 뜻으로 쓰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 비행, 일탈 행동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문제 했을 때 문제 행동, 청소년 비행, 일탈 행동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종전에 이제 성인 중심에서 최근에는 청소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성인의 관점으로 성인이 보는 시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석했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활동이나 뭐 그런
그런 부분에서만 청소년 참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제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블런과 줄리앙이라는 학자는 어떤 사항이 이 대부분 사람들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위협하고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데 그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 자기들의 어떤 삶의 질을 해치고 위협했을 때 그거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리반 학자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집단 행동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한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영복 선생님은 문제가 되는 객관적인 사항이 있고 문제가 객관적인 사항이야지 뭐 주관적인 걸로는 문제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 사항이 존재하고 여기에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주관적인 사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더해질 때 그거를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온석조님, 사회 또는 개인에게 해로운 상황을 영향력 있는 집단이 이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문제라고 어, 이제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를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 환경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봤을 때 기후 이상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가뭄이 들고 이제 빙하가 내리고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를 어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영향력이 있는 집단, 즉 기후 변화, 기후 환경 전문가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사회 문제라는 거죠. 기후 문제도 사회 문제입니다. 자, 상당히 이제 이 안수 외에 여러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어긋나고 또한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해가 된다고 믿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한다. 자,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그건 사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문제라고 여기고 그걸 동의하죠.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다 동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최일섭 선생님의 다른 분들이 정의하는 개념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번 슬라이드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통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빨갛게 이제 체크를 해놨고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건 문제야, 이거 기후 변화 이건 진짜 문제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과 동시에 그게 사회 문제가 되려면은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 즉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인터넷 중독이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중독이란 말이 없었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인터넷을 뭐 빠져 있는 사람, 뭐 중독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 둔 이제 부모들이 야 이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중독 관련 뭐 심리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문제 개념 설명하면서 사회 문제와 연계를 설명하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한 개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 개인의 문제지만은 우울증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되겠죠. 자, 한 개인이 뭐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 수준에서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 이제 빈곤해지고 계층이 되고 뭐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물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개인의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너나 나나 모두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어,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 그러면은 환경 오염 문제가 돼서 그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애토리가 은둔형 애토리고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이 깊어져서 강력 범죄를 행한다 했을 때는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의 문제가 깊어지면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의 문제는 즉 이제 사회 문제가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전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와 개인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청소년 문제 개념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문제라 했을 경우에 사회 문제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 했을 때 여기 문제 앞에 이제 사회란 말이 빠졌다, 소셜 의미가 빠졌다.
문제 했을 때는 항상 이제 사회 문제라고 이 시간 이후에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개념이면은 청소년 사회 문제의 개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에 문제라 했을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리킨다.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문제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해결할 과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세대 집단과 관련된 사회 문제로서 청소년 문제도 사회 문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사회 문제로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재반 문제들, 여기서 재반 문제라는 것은 모두 제자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이란 특정 한 세대 집단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가리키고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재반 문제를 통칭한 것을 청소년 문제라고 한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1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규범을 어긴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법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이게 옳다, 옳지 않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청소년 문제라고 이제 좁은 의미의 청소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문제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이 이 사회 보편의 규범 및 청소년이라는 세대 집단에게 기대되는 독특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런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이제 일탈 행위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이 저지른 일탈 행위를 사회학에서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 즉 청소년 비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이제 비행 청소년을 문제 청소년이라고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규범을 이제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넓은 의미에서는 휠러라는 학자가 법을 어긴 행위, 이게 범법 행위죠. 자, 규범을 어긴 거하고 법을 어긴 거하고 틀린 거죠. 우리가 청소년들이 술을 마셨다 해가지고 법을 어긴 건 아니죠.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이제 그걸 일탈 행위로 보는 거죠.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운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을 어겼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범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청소년 문제이고 청소년 비행이라고 한다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범법 행위, 즉 법규를 어긴 행위죠. 이거 징역 살아야 됩니다. 구속감입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같이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청소년이 뭐 성인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법을 어긴 경우에도 청소년 문제 당연히 문제지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역시 청소년 문제입니다. 자, 지휘비행. 자, 지휘비행 이제 처음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다른 시간에 들은 사람들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거죠. 이게 성인이 하면은 그게 비행이 아닌데 범죄가 아닌데 비행이 아닌데 청소년은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러한 일탈 행동들을 우리는 지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했을 경우에는 지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가정 내 불화까지도 청소년 문제에 포함을 하고 있네요. 문제의 어떤 개념, 청소년 문제의 개념은 정말 뭐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슐러라는 학자는 가정 내 불화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좁은 의미죠. 그 다음에 청소년 범법 및 비행 이외에도 청소년의 삶의 질과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재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사회 규범을 어기고 이제 범법 획기하고 비행 예도 다른 이제 청소년들을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환경 문제가 이제 사회 규범하고는 좀 다르고 또 청소년 범법이 비행하고 다르지만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소년들한테도 환경 문제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앞으로 또 청소년들 살아가는 미래에 살아갈 그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청소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청소년 문제 개념 좀 이해되셨죠? 청소년 문제의 범주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청소년 문제로서 범죄, 청소년 비행, 학교 부정부, 학교 폭력, 학업 중단, 가출, 중독 문제, 성 문제, 우울증과 자살, 약물 문제, 미혼모, 다문화 청소년,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청소년까지 이제 주요 청소년 문제를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표면적인 문제도 있죠. 뭐 학교 문제, 뭐 진로 문제, 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습관 및 태도, 생활 문화, 가치관, 종교, 뭐 시간 문제, 돈 관리하는 것, 정체감, 성격, 경제적인 여건, 부모님과 관계, 친구 관계 등 인간관계. 자,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밖에 내적 문제를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교통사고 문제, 환경 문제 등까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세 가지 범주에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는 주요 청소년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5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위의 가독이성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독이란 말을 이해하시죠?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제 중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가독이적인 존재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가독이적인 존재로서 성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데 성인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래 가족 등에게 자신이 성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비행을 저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가독이성이라는 게 내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서 가독이적인 존재로서 이제 위치에 있지만은
성인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여서 이제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인들처럼 좀 건들거기도 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흡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성인이라는 것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가시하고 이로 인해 일탈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다 컸어. 나도 성인이야. 나도 한 남자로서 그걸 드러내고 싶은데 그거를 뭐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탈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지위를 드러낸다는 게 그게 이제 청소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내가 나도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을 꼭 뭐 일탈행위로서 비행으로서만 드러내는 건 아니죠. 아주 긍정적으로 어떤 자기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이나 비행 행위로서 자기의 이제 남성성을 가시하는 남자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또 일부지만은 여자 청소년들 경우에서 성적인 이제 방종 행위도 자기가 이제 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방종한 행위, 성적으로 이제 좀 방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좀 정말 일부 청소년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꼭 그 여자 청소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도 성적으로 이제 방종하게 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어, 자기가 이제 성인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또 부모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가시하라는 청소년 욕구가 일탈을 행위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제 나도 어른이야. 나도 이제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에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자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거야. 이게 좋게 행동하면 좋은데 이게 일탈행위라든지 문제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 특징 가운데 지위의 가도기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앞서서 청소년 문제 개념을 논의하기 앞서 전제해야 할 사항, 즉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청소년 문제 개념의 모호성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탈행위나 문제 사항은 그 기준의 복잡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 문제는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개념이 모호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지휘비행과 규정과 제재를 두고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우리 청소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거, 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 인터넷 하면서도 내가 할 일 다 해. 중독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내가 10시간을 인터넷을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 지장을 주지 않아. 나는 학업도 열심히 하고 내 할 일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규정을 하는데 기성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야 10시간씩이나 인터넷을 해 스마트폰을 들고 10시간 있단 말이야 야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청소년 문제를 규정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가 개념을 개념이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청소년 문제를 이제 규정하기 이제 어렵다는 게 청소년 문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청소년 문제의 복잡성입니다. 자,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 개인적인 심리 문제 등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청소년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가정 문제가 청소년 뭐 가출 청소년이 꼭 가정 문제로만 인해서 가출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문제, 학업에서 교우 관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네, 학업 성취도가 낮다든지 가출이라는 것은 꼭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문제와도 연결된 거, 또 사회 문제. 내가 가출했을 때 사회적으로 뭐 유해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 구성원들이 가출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출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유해 환경 문제, 즉 이제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학교 문제까지도 가출하고 다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출이 이제 개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 문제는 뭐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의 요인으로 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문제의 복잡성까지 청소년 문제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개념적인 논의와 관련한 검토사항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문제에서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관련이 된다 했는데, 바람직한 못한 상태로 규정할 것인가,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볼 것인가 했을 때, 무엇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 청소년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문제의 개념은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리 규정이 되고, 청소년 문제라는 경우에는 성인적 관점에서 문제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위해야 된다. 청소년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이 성인이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 문제는 행위자의 연령과 성별, 사회 문화와 관습과 가치, 시대 변화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한다는 거. 동남아 청소년 얘기도 했었죠. 청소년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모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청소년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청소년 문제는 문제, 행동, 청소년 비행, 일탈 행동이란 말과 같은 수를 쓰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종전에는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문제도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간통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청소년 뭐 자살 문제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청소년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뭐 심리학자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청소년 전문가, 교수 집단에 의해서 이 영향력 집단들에 의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자살은 사회 문제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 상당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해야만이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문제 개념에서 좁은 의미로 사회 규범을 어긴 겁니다. 사회 규범이라 했을 때는 범법 행위하고 틀리다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탈 행위라 하고, 법적으로 법규를 어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탈 행위 또는 청소년 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행위 또는 청소년 비행을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 문제라고 얘기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 말하던 사회 규범을 어기고 일탈 행위를 하고 이제 청소년 비행을 하는 것까지 더불어서 법을 어긴 것까지도 범법 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청소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 비행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렸었고요. 다시 청소년 문제는 사회 규범을 어기고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를 하고 하는 또 비행 예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삶의 질과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범주, 주요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표면적인 문제, 그 밖에 재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자, 이번 학기에는 우리는 주요 청소년 문제를 다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 특징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위의 가독이성,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가독이적인 존재로서, 중간적인 존재로서 내가 아동이 아니야, 나는 성인이 다 됐어. 이런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행을 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같은 경우는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남성성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탈 행위를 한다는 거. 또 청소년 문제의 개념에 모호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념이 모호한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문제는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 개인적인 심정 문제 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청소년 문제의 세 가지 특징, 지위의 가독이성, 청소년 문제의 개념의 모호성, 문제의 복잡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청소년 문제는 행위자의 연령과 성별, 사회 문화권의 간섭과 가치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알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두 번째, 좁은 의미의 청소년 문제라 청소년이 사회 보편 규범 및 청소년이라는 세대 집단에게 기대되는 독특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문제 개념과 범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이 공부한 청소년 문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큰 방향이 되고 이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